주시기 바랍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As the tour is now 공항은 언제 가도 설레는 곳이다. 누구에게나 공항은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아멘. 감사합니다. Today text 오늘 성경 scripture reading.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왔습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대 방문 비자로 한국에 왔어요. 나이지리아는 다종교 국가인데 저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버지가 원래 토속 종교를 믿는 부족의 제사장을 맡아야 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맡는 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협박받다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친구가 돌봐주셨어요. 제가 어린이 되자 그 부족에서 저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거부하고 협박이 계속 강해지자 아버지 친구와 교회 사람들이 돈을 모아 다른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때 여수 엑스포가 열려 한국에서 비자를 많이 발급해줘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려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아 힘들었어요. 겨우 유엔 난민 사무실을 찾았는데 거기서도 영어나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오라고 계속 돌려보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비자 기간이 2달밖에 안 돼서 끝나간다고 하니까 유엔 사무실에서는 만약 출입국한테 잡히면 자기들한테 전화하면 된다고 했어요. 며칠 뒤 다행히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다시 유엔 사무실을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출입국 사람들이 와서 저를 잡아갔어요. 저는 유엔 사무실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려 라고만 했어요. 결국 밖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유엔 사무실에 전화했지만 보호소 안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줄 몰랐어요. 길어야 3개월이면 나오겠지 했어요. 보호소에 오래 있었다고 제 별명은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무려 4년 8개월이나 보호소에 있었어요. 다행히 변호사와 아시아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보호 일시 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 보호소로 돌아가야 해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요. 보호소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멍하니 있는 거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할 수 없어요. 4년, 5년씩 기다리다가 강제로 송환되는 친구들을 여러 명 보았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얼른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싶어요. 일을 해서 돈을 모아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In detention, this is not life. I can say that like that. It's not life. 범죄자로서 형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Detention center, you know, they have changing their rules now every time, you know. Yeah. So the time I am there, you know, it's very, very difficult. It's very hard. They are treating us like, you know, slaves. 사람을 인신을 구금한다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 운영되는 Some people sick, then some people dying, you know. Some people also crazy, you know, on that place because of overthinking and overstress. 범죄를 저지른 형을 살고 있는 수용자들은 오히려 내가 언제까지 형을 살면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형을 살고 나와서의 삶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볼 수가 있고 You are same like an animal inside cage. You understand what I mean? People there, they don't respect you. You lost all your value as human being. 이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보호 외국인은 내가 언제 나가올 수 있을지가 불특정 불분명합니다. 무기한으로 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Many things are happening there in Hassan. Many things. I was surprised how somebody can die behind. 외국인 보호소에 가둬두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적 통제도 작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People are fighting there always because of TV, remote control. Where Pakistan go, you know. What I'm thinking now is, when am I going to go out of this place, you know? 그들이 경험한 외국인 보호소는 보호소라고 불리지만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한 자,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자, 난민 인정이 취소된 자,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강제 출국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잠정적으로 머물게 되는 곳이 외국인 보호소다. 외국인 보호소 방문 활동을 햇수로 4년째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의 친구들의 김대건 대표를 만났다. 인터뷰 내내 울리는 문자 알람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아시아의 친구들은 한국을 찾아서 먼 외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이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나 이런 걸 받지 않고 또 좀 평등한 관계에서 이주민들하고 상호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런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그 외국인 보호시설은 국가 보안 2급 보안 시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게 엄격하게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회실이나 그 외부의 건물 모습 정도는 사진 같은 게 많이 좀 있는데 내부 시설은 철저히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구조 자체는 교도소나 구치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의 크기는 다양한데 보호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기거하는 공간은 보호실이라는 내부에 그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은 방의 크기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대체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생활을 하는 그 구조는 큰 그 쇠창살로 그 구분이 돼 있고 바깥이랑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2중 3중에 구금 환경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통제된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하는 원칙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수용은 못하도록 갈라놓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TV 채널을 놓고 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독방 말고 혼거방이라고 하는 여러 죄수들을 한꺼번에 기거하도록 하는 그런 방의 구조랑 크게 다르지 않다. 2007년에 보도되었던 뉴스다. 국내 외국인 수용시설의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인인 미잔 씨는 지난해 8월 불법 체류 혐의로 14일 동안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렀습니다. 14일 동안 있을 때 그때 햇빛 한 번도 햇빛 못 보셨어요. 그래 바람도 안 나와요. 보호소를 벗어날 때면 수갑까지 채워지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있어 보호소는 수용소와 같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외국인 보호소는 과연 얼마나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일종의 가석방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일시보호 해제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시 보호 해제는 그야말로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이나 사유를 정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보호소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제도이고, 그리고 유엔에서도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이렇게 외국인을 장기 수용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법무부가 조금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보증을 쓰고 또 보증금을 납부하는 거를 전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보호소에 오게 됐다든지, 그래서 뭐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 일시제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걸 꼭 설명해 주십시오. 2020년 1월의 어느 날 보호 일시 해제를 받은 나이지리아인 마비스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옷이랑 다 넣어서 가방을 넣었는데. 그는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비아프라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2017년 한국에 왔다. 그의 짐이라곤 가방 2개가 전부였다. 그는 한겨울 날씨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어때요? 작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맞아요? 오케이. 예.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준비한 겨울 신발은 그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다. (2년) 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온 마비스 씨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그는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쉼터에 머물기로 했다. 예전에는 보호일시제의 기준을 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하면 지금은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정도? 위중한 그런 신병치료가 목적이 아니면은 그냥 보호소 내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일시해제를 잘 안 해줬는데, 지금은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호소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질병 정도면 보호일시해제 대상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장기보호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뭐 1년 이상 장기보호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건강상의 사유는 아니더라도 어떤 좀 인도적인 사유로 보호를 일시 해제해 주는 경우가 조금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 보호 일시 해제를 받은 지 딱 일주일 되던 날, 마비스 씨가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쉼터는 한밤중인 것 같았다. 밤에 공장 일을 한다는 그의 하우스메이트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쉼터 대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기분이 좋아 보였다. That's why I'm full. That's why I'm happy. Temporary release. How do you feel? I feel very happy. I feel very good because freedom is very important in life. Yeah. Freedom is very important because in the detention, no freedom. Now I think I can go around, no handcuff in my hand,
So before, if I go to anywhere, I remember when I come to hospital on the 11th November and 2019, the second time, handcuff in my hand. Even in the bed, handcuff in my hand. So now, no handcuff, I can go out freely. So I have freedom. It's very important. 향후 산업. 검색해보니 어느 청소업체였다. 어디서 옷을 구했냐고 묻자 그는 친구에게 빌린 옷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취업활동을 했을 리는 없었다. 일시보호해제를 받은 자는 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보호일시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취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이 근본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한국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에 내몰리거나 아니면은 범죄나 탈법적인 방법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한국 정부도 알면서도 사실상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묵인하는 형태로 취업 활동조차 어려운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 같은 민간 단체나 아니면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민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단 하루도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몰리기 때문에 보호소에서는 내가 나왔지만은 어찌 보면 또 다른 더 큰 보호소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대학생이네, 대학생. 외국어대. 2년 전 보호일시해제를 받은 축구씨는 원래 성남의 어느 교회 쉼터에서 지냈는데 그곳의 환경을 견디다 못해 나왔고 지금은 친구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친구의 집은 성남의 어느 여관이었다. How do you make living? I mean, these days. Yeah, how I'm living now is I'm just managing, just managing myself. Then my friend is also helping me, I did not have anything to do now. I have nothing to do now. I'm always, I'm in the house. Even sometimes, most of them also, sometimes, he's also trying because since when I left at the shelter, too much condition is, he was giving me that shelter. So that's why the thing is too much on me. That's why I just left, So when I left, he trying to, apologize to me that he's very, very sorry for what he did to me. Can I ask you why you left that shelter? Yeah, you can ask me why. Yeah, why? I have to wake up at maybe 7 o'clock. When you wake up 7 o'clock, then you have to pray for 1 hour. Then after prayer, then you take breakfast, or you can eat anything you want. Then after that, I cleaning all the place. I'm always cleaning. Then after that, I started writing Bible. Writing Bible. I can write Bible like 3 to 4 hours. 3 to 4 hours? Yes, I will write Bible. Then after that, then I will take the Chinese man. He's very sick, I can take him to exercise place. So I'm so stressful. I'm so stressful for all those things. I come back. I tell him no, I can't come back.
can't. It's late. But I will be coming to the church and cleaning the church, but to sleep at Nshetuno again. So that's why I do that. Yeah, that's what happened. 아이고. 콩고에서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3년 한국에 온 다니엘 씨는 보호일시 해제를 받은 지 1년 2개월 정도 되었다. 많이 없어. 근데 기분 좋아. 그는 오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꽤 만족하는 편이었다. 그가 지내고 있는 방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에 있는 짐들이 눈에 띄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의 짐들이었다. These days, how do you make your living? Do you work with something? Very, very difficult. I think yourself, you are witness. You are my witness. You came here. You see the situation I'm living here. Since I'm outside, I cannot work because legally, I cannot do it. So even if you have like an opportunity to work, you know, staying for 2 years and 7 months inside the detention until today, we have like something, how can I say, like we still have stress. You understand? So going working, you even if you are working, but you feel like it's scaring. You don't know who is coming to other side. Maybe it's immigration. So that that make me very fear. So I'm fear about that. Even someone get the temporary release, they even don't allow them to work. Then how can they manage their life? Is the question we are asking also. You know, last time it was on November. I was in UN office, UNCR. I was there. I asking them the same questions. But you know, everyone here, when you ask them the question, they say they don't have an answer to give to you. They say, we are sorry. Everyone, if you ask, how can we living in Korea without job? I don't have money for buying like a telephone card. So how can I do? Sometimes people call us, like a court can call me, say, okay, you have debt, come on this date. But I don't have money for transportation. How can I go there? People can think that I refuse to go, but the real problem is because of money. I don't have money to moving around. So that also the big problem we have. Yeah. If like I can meet the president, Moon Jae-in Tetungyeong, I can ask him that question because I know he was a lawyer, human rights lawyer before. So I can ask him. So I'm asking to you guys. 외국인 보호소와 보호일시 해제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더 나아가서는 난민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설과 제도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 속의 사람은 축구 씨와 마비스 씨, 그리고 다니엘 씨도 포함되는 걸까? 언제쯤 그들도 사람에 포함될 수 있을까? But actually, to be honest, things are changing. Things are changing. We have I can say, new generation who have an open mind, and then most of young people can speak English also. So there is some communication, like we are doing with you now. Yeah.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 온라인 시사회에 사회를 맡은 아시아의 친구들 회원 장일경입니다. 저희가 오늘 온라인 시사회를 준비한 것은 사실 내일 모레 6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난민에 대한 시선,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네, 이런 시사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 유튜브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함께 영화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시사회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관객들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질문도 듣고 평도 들으면서 시사회를 준비하려고 다 해놨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전국이 조금 안 좋아져서 많은 고민 끝에 결국은 온라인 시사회로 바꿨습니다. 급히 일정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기술 지원도 해주신 나들목 일산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곳에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다 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전달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여기 기술 지원해주고 계신 선생님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요. 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함께 영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우선 함께 영화 얘기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제 바로 옆에는 이 영화 어떤 사람들을 감독하신 박마리솔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한 박마리솔입니다. 네, 그 옆에는 영화의 나무 조연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죠. 네,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김대건 대표님이십니다. 네, 배우 김대건입니다. 네,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은 이 영화의 그 장소가 됐죠. 네, 공간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 방문 활동을 오래도록 하고 계신 아시아의 친구들 활동가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예, 화성 보호소 마중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감독님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감독님이 이번 영화가 첫 번째 영화가 아니죠? 네. 몇 번째죠? 세 번째요. 네. 첫 번째 영화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첫 번째 영화 제목이 교회 언니들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가 믹스를 입양하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사실 첫 영화인 교회 언니들이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6년 새로운 물결 부문에서 상영됐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화인 믹스를 입양하세요는 2019년 영화인데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모바일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네, 그런 영화인이시고요. 네, 이번에 만드신 어떤 사람들도 올해 11월 12일부터 15일에 걸쳐서 열리는 부산 평화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경쟁작으로 상영되죠. 네, 저희가 살짝 먼저 영화를 보는 그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감독님, 먼저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유튜브 시청자들께 뭐 감사 인사 뭐 한마디 하시겠어요? 저희가 감상평도 올려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영화에 대한 질문 올려주시면 또 함께 감독님과 또 관계자분들께 여쭤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드리려고 해요. 네, 한마디. 네. 사실 이 영화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재미가 있다거나 뭐 웃음이 난다거나 그럴 구다리가 정말 한 군데도 없어서 좀 보는 사람이 힘들거나 조금 괴로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만들면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재밌던데요. 물론 뭐 즐거운 재미는 아니지만, 우선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이제 주 내용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외국인 보호소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 영화에서도 나왔다시피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그 여기 계신
분이 네. 저의 친모시거든요. 이윤정 선생님. 네. 가족 관계시군요. 네, 가족 관계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활동하시는 활동가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성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 그리고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엄마 따라서 가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주변에 이런 시설이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를 저는 주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언론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좀 기록용으로라도 되게 남겨두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덕이 크네요. 그럼요. 네. 제 영화는 네. 정말 엄마의 덕이 많이 커요. 네, 매번. 네, 그러면 여기서 네. 박감독의 친모시면서 동시에 외국인 보호소 방문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 이윤정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방금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보호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시청자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영화 보셨듯이 외국인 보호소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보호소는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네, 보호소.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텍티브 쉘터라고 써 있는데, 근데 거기 막상 가서 화성 보호소를 딱 이름 써 있는 거 보면 디텐션 센터에서 구금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미등록으로 불법 체류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갇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왔다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단지 체류 기간이 넘어서 이제 법무부 출입국에다가 붙잡혀서 거기 갇혀 있는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영화에선 잠깐 보니까 난민들도 난민 신청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서 대부분은 이제 본국에서 정말 일을 하다가 붙잡혔더라도 가면 그만인데, 제가 만난 대부분들은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 나이지리아의 경우 비아프라 단체, 아까 마비스시 경우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하고, 근데 이제 이미 강제 명령이 떨어져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출국은 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기한 없이 갇혀 있는 그런 구금 시설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그 행정법 위반 또는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신 곳인데, 보니까 진짜 이윤정 선생님 말씀처럼 쇠창살로 되어 있고 방문 활동하신 분과 직접 대면하지도 못하고 유리막 있고 전화로 통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구금시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지 김대건 대표님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이윤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뭐 보호소라고 해서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교정시설이 아니라 출국할 수 있을 때까지, 강제로 출국을 할 때까지 대기하는 대기 장소이기 때문에 외부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통제할 뿐이지 그 안에서 생활은 밖의 생활과 거의 다르지 않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게 그 원칙적인 거예요. 유엔에서 권고하는 뭐 외국인 구금시설 운영에 대한 권고도 그렇고 인권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처음에 짓는 구조 설계부터 그냥 교도소 구치소처럼 지었고 운영도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운영하듯이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창살로 가로막힌 방 안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15명에서 20명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할 일은 따로 없고. 그 방 안에서만 거의 생활하는 거군요. 네, 면회나 운동 시간, 뭐 종교 행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교도소와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도소는 이제 어떤 형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뭐 노역형을 받으면은 뭐
노동을 할 수도 네. 있고 그 뭐 일부는 돈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는 네. 그런 것도 할 수는 없죠. 네. 형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딱히 할 게 없다. 그거를 이제 하루 이틀이면 좋잖아요. 하루 이틀은. 근데 뭐 1개월, 2개월, 심지어는 3년, 4년, 5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진짜 건강한 사람도 이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제가 어제 또 마침 뉴스를 보았는데 연합뉴스발 뉴스였는데 이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인원이 이 코로나 전국 동안에 폭발적으로 늘어서 거의 2배 가까운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고 봤어요. 네네. 네, 지금 말씀 들은 거 보니까 한 방 안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2배면 그 좁은 공간에 30명 넘는 사람들이 운동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또 말도 잘 안 통하는 네, 낯선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께 다시 여쭤볼 텐데요. 그 나레이션도 감독님이 직접 하셨죠?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던데요.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사실은 감독님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영화를 찍으면서 좀 마음이 즐거운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힘들었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신발을 신고 보호 시제를 받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찍었던 그 장면 그 날에 이제 그분이 새로 가시는 쉼터에 갔는데 그 원래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같은 나라 분이고 직업도 목사님이신데 뭔가 전혀 이렇게 반겨주거나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그분 딴에는 되게 좋은 날이고 보호 시제를 받아서 나왔는데 갔는데 환영해주지도 않고 뭔가 되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겠다를 제 생각에는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 거죠. 그게 좀 되게 나오면서도 좀 되게 좀 안타깝고 이게 나와도 나온 것 같지가 않은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네. 그 화면도 왜 마비스시죠? 네. 그 영화 중에 이름이 마비스신데 마비스 씨가 이렇게 새로운 쉼터로 싹 들어갈 때 사실 저도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어두컴컴하고 좁고 이런 모습을 보고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근데 직접 보신 감독님은 얼마나 더 속상하셨을까. 게다가 그 분위기조차도 환대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니 이해가 갑니다. 그때의 감정이. 네, 저 댓글 좀 읽어볼까요? 역시 보호소 잘 모르시니까 네, 역할이 구금 역할이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되셨고요. 네, 또 그동안 후원해주신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전화 카드도 그러니까 마중 활동 가면서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네, 전화 카드 후원하셨던 선생님들도 네, 여기 와주셨네요. 영화도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외국인 보호시설은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또 선진국에서 네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거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분들을 형을 해서 교정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기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교통만 제한될 뿐이지 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밖에 있었던 자유를 그대로 거의 누리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제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지금 저희가 화성보호소를 면회를 가면은 면회실이 교도소 면회실처럼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앞에 창살로 막혀져 있고 뭐 손 한 번 잡을 수도 없고 강화 플라스틱 이중창으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수의 같은 그 유니폼을 입고 사람이 걸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회를 하고 있다 보면은
그 뭐 옆방에서 막 울음소리가 막 터져 나와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감옥에 간 것처럼 네. 느껴지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권 선진국들 보면은 면회 시설도 뭐 군 면회소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방형으로 네. 테이블 이런 테이블도 있고 여기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카드나 뭐 보드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마땅히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야간이나 이럴 때만 그 자기가 대부분은 뭐 원룸 또는 투룸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돼 있고 낮 시간에는 보호소 내부는 대부분의 지역을 개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보호소는 면세점이 있는 곳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가기 전에 여기서 다 가져갈 거 준비해가고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피자도 시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있는. 그게 그분들을 잠시 이제 보호하고 있는 목표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차이점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은 이 보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신을 구금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무기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게 갈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은 난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풀어줘요. 네, 그리고 기간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못 받아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걸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가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혹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성인 남성들인데 어린이나 여성도 구금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여성들도 구분되어 있고요. 그 법무부에다가 저희가 네네. 정보 공개 청구 요구한 것처럼 10대도 9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10대 9명이면 몇 살이냐 네. 그거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연합뉴스의 네, 그 네, 내용이 명이 사실은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나온 내용이죠. 예. 근데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나오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그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구금된 상황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성비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들어서 그렇군요. 최근에는 여성이 앞질렀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좀 조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시간이 뭐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흘렀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영화 얘기 조금 마무리 좀 할게요. 네. 그 사람들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을 찍으시는 건데 사람들하고 이제 제목을 생각해 보자면 제목에도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네, 네. 어떤 사람들, 네. 네, 어떤 사람들 왠지 뭔가 주류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감독님이 왜 이런 제목을 선택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는 뭐 보호일시 해제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보호소처럼 이 영화의 키워드가 될 법한 말들을 제목으로 짓자 싶었는데 너무 생소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른 걸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제목을 좀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이제 이 나라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가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제 뭐 아시아 친구들이든 제 마음속에든 그러니까 사람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했는데 찍고 나서도 막 엄청 꼭 완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어가지고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제목이 있으시면 바꿔볼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게 지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따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우리였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차기작 계획 있으세요? 아, 차기작. 네, 여기 네. 지금 질문도 보내주셨어요. 네. 극영화 찍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극영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쵸. 다큐멘터리 상업 영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요. 극영화를 네. 찍고 싶어가지고 막 몇 달 전에도 막 단편 시나리오 워크숍도 막 듣고 그랬는데 이게 다큐멘터리는 사실 저 하나 고생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극영화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인, 4인은 다 같이 고생을 해야 되고 이제 한뜻 한마음 모아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크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 하고 싶은데 네. 할 계획은 있어요. 네. 저 캐스팅 해주시면 나무 조연상 돌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차기작 계획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찍고 있는데요. 사실. 벌써요? 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엄마한테서 뭐 영향을 받아서 찍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 네. 뭐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작품은 이제 엄마를 찍어보자. 표정이 별로 좋진 않으신데 네, 엄마를 찍고 있고요. 네. 이제 엄마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 좀 대단해 보이는 게 되게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겠지만 네. 저 사람들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저는 좀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막상 옆에서 보니까 너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재정도 그렇고 사람 되게 마음도 힘든 일이고 이제 그래서 왜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짐이 주어지는가 좀 고민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지금 그런 걸 찍고 있습니다. 혹시 제목 정하셨어요? 네, 어쩌다 활동가. 네, 어쩌다 활동가. 같은. 네.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야,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영화부터 차기작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박 감독님은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존재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해서 사회로 시선이 넓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 따뜻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영화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네, 다음번 박 감독의 차기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사회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직접 얼굴 뵙고 만나서 질문도 다 답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희망을 품어봅니다. 오늘 영화 어떤 사람들 보셨는데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될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사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그들이 유태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그들이 노조운동가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조운동가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네, 나치에 저항한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가 남긴 시 또는 글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이 아니라고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